여러분들 봄을 즐기고 계시죠? 유독 비가 많은 봄으로 시작하였지만 그래도 봄은 여러분들에게 진행형인 거죠? 화창한 봄날 김연아와 함께하는 여행 2cm. 야외로 나가 산과 들의 봄옷으로 갈아입는 자연을 보고 즐기실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라디오 함께 시작합니다. 이 노래는 꼭 듣고 가야 하는 시즌송으로 알려져 있죠. 노래 전체는 모르지만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언제나 그 부분만 기억한다는 사실이 슬프지만요. 김연아와 함께하는 여행 2cm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벚꽃 엔딩 버스커 버스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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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봄을 생각하면 항상 설레었던 것 같아요. 여성이니까 봄옷을 준비하고 꽃구경 갈 생각하고 뭐 그런 마음이었던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었죠? 김연아와 함께하는 여행 2cm. 오늘은 벚나무로 시작해 보려는데요. 여러분들은 봄이 되면 각종 지자체에서 하는 벚꽃 행사에 많이들 놀러 나가실 텐데요.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벚나무들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겨울이 가고 봄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벚꽃이 언제 피나 기다리기도 하고 개화 그래프를 그려서 개화 시점의 지역 축제에 참여하기도 하잖아요. 잎이 돋기도 전에 화사한 꽃이 아름드리 큰 나무를 솜사탕처럼 뒤덮는 모양이 장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건 사실이잖아요. 꽃은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거의 동시에 피었다가 한꺼번에 져버려요. 그죠? 그것도 5장의 꽃잎이 하나씩 떨어져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뒤돌아보지 않고 갈 길을 떠나는 것처럼요. 배나무, 살구나무, 복사나무와 같이 장미과에 드는 몇몇 나무들의 꽃들이 이런 성질을 가졌어요. 벚나무 하면 바로 일본이 떠오르는데요. 벚나무는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전 세계의 벚꽃은 일본을 상징하는 꽃으로 인식되어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1906년 무렵 경남 진해와 마산 지방에 들어온 일본인들이 심은 것을 시작으로 경술국치 이후 일본인들이 한반도로 떼거리로 이주해 오면서 그 길을 따라 벚꽃도 방방곳곳에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진해의 벚꽃은 저들이 진해를 대륙 침략의 기지로 개발하면서 심은 건데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조선 왕조의 궁궐인 창경궁마저 창경원으로 격화시키고 동물원을 만든 다음 공원으로 개방하면서 벚나무를 잔뜩 심었죠. 창경원이 창경궁으로 되돌아오기 이전인 1980년대까지 서울 사람들은 봄이 되면 창경원에서 벚꽃놀이를 즐기곤 했잖아요. 맞아요. 일본 사람들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벚꽃놀이 문화에 정이 들었고 창경궁, 창덕궁, 경복궁, 남산, 장충당 같은 서울 도심은 말할 것도 없이 전국에 벚나무를 심었죠. 해방 이후에 몇몇 의식 있는 사람들은 벚나무가 확산되는데 저항감을 표시해서 한때 벚나무를 베어내자는 바람이 일기도 했어요. 하지만 1962년 식물학자 박만규가 왕벚나무 자생지가 제주도 한라산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동아일보에 크게 소개되면서 벚꽃은 일본 꽃이 아니라 우리 꽃이니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가 생겨났죠. 마침 그때 들어선 군사정권은 벚나무가 일본을 대표하는 나무라는 주장을 배격하고 온 나라에 벚나무 심기를 장려했어요. 우리나라에 제2의 벚나무 전성기가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한철 짧게 피고 지는 벚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서만 심지는 않았을 터일 겁니다. 꽃을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은 그 꽃의 자생지가 자기 나라라고 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요. 생물학자가 아니고서야 왕벚나무의 자생지가 제주도라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네요. 자생지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도 무궁화가 대한민국의 국화로 선정된 것을 아무도 탓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보다 나무에 얽힌 문화와 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상들은 벚나무 껍질을 벗겨 활의 재료로 사용했을 뿐 꽃나무로 대접한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거든요. 삼국사기 등 역사 기록은 말할 것도 없고 매화나무, 살구나무, 복사나무, 자두나무 등 수많은 꽃나무가 등장하는 옛 시가집에도 벚나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거든요. 오래전부터 화피라는 이름으로 불린 벚나무 껍질은 활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군수 물자였어요. 세종실록 올해의 내용 중에 붉은 칠을 한 활은 동궁이라 하고 검은 칠을 한 것은 노궁이라 하는데 제작할 때 화피를 바른다고 했고 이순신의 난중일기 중 갑오년 2월 5일자에도 화피 89장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병자호란을 겪고 중국의 불모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왕위에 오른 효종은 대대적인 북벌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때 우이동에 벚나무를 많이 심게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화를 만드는 데 쓰려고 한 거죠. 구례 화엄사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38호 올번나무도 임금의 뜻을 본받아 벼감선사가 심은 여러 그룹 가운데 하나가 오늘까지 살아남은 것으로 우리나라 벚나무 중 나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편 벚나무는 나무의 글자를 새기는 목판의 재료로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팔만대장경판은 60% 이상이 산벚나무로 만들어졌음이 최근 현미경을 이용한 세포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에 흔히 자라면서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또 너무 무르지도 않은 것은 물론 잘 썩지도 않아서 글자 새기는 판자로는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죠. 은행나무나 느티나무가 1000년을 거뜬히 사는 데 비해서 벚나무는 100년도 잘 넘기지 못해요. 일본인들은 60여 년이 고작이라고 조사했는데 인간의 평균 수명보다 짧죠? 많은 꽃을 한 번에 피우느라 정력을 많이 소모해버리고 또 유달리 갑축류곤충의 피해를 받기 쉬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꽃이 지고 난 벚나무에는 5, 6월에 콩알 굵기의 버찌라고 하는 동그란 열매가 까맣게 익는데요. 다산 정약용이 1828년 농가의 여름을 노래한 시에 3번나무 열매 잘 익어 검붉은 빛깔이고 산딸기 붉게 익어 곱기도 하여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시금털털한 게 별 맛은 없으나 배고픈 시절에는 아이들의 간식거리였음을 짐작할 수 있죠. 요즘에는 술을 담그거나 주스를 만들기도 하죠. 특히 서양 벚나무 열매는 알이 굵고 붉은 빛이 아름다워서 음료수나 각종 음식의 빛깔을 곱게 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벚나무라는 이름은 버찌가 달리는 나무, 즉 버찌나무에서 온 것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음악 듣고 갈게요. 사랑스러워 김종국, 네가 참 좋아 주얼리, 보랏빛 향기 강수지가 부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기다림이 즐겁고 이제 공기마저 달콤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세상이 힘들어도 널 보면 마음에 바람이 통해. 이런 게 사는 거지, 이런 게 행복이지. 이제야 느끼게 됐어. 나는 온종일 우울해도 널 보면 머리에 햇빛이 들어. 이렇게 놀라운 게 사랑이지. 기다린 보람이 있어. 지난번 사랑처럼 울까봐 한참을 망설였지만 붙이지 않고 나를 기다려준 너 편안하게 스며들어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무뚝뚝하던 내가 좀 싱글벙글했잖아. 대체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림자와 뒷모습까지 사랑스러워. 부끄러운 애정 표현도 자연스러워. 기다림이 즐겁고 이제 공기마저 달콤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널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봄이 깊어갈 즈음 연보랏빛이거나 새하얀 작은 꽃들이 구름처럼 모여 피는 꽃이 있죠. 콧구멍을 벌렁거리게 만들고 마약견처럼 두리번거리게 만드는 라일락이요. 산들바람에 실려오는 향긋한 꽃냄새가 강렬해서 온몸이 나긋나긋해져 녹아내릴 것 같은 젊은 연인들의 꽃이죠. 영어권에서는 라일락이라고 부르고 프랑스에서는 리라라고 합니다. 꽃말은 첫사랑, 젊은 날의 추억이라고 하는데요. 유럽 남동부가 고향인 이 나무는 16세기 무렵에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었어요. 우리나라에는 20세기 초 서양 문물이 밀려오면서 함께 들어와 공원이나 학교 등을 중심으로 널리 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는 라일락과 생김새가 거의 비슷한 수수꽃다리가 북한의 석회암 지대에 자라고 있었어요. 원뿔 모양의 꽃차례에 달리는 꽃 모양이 잡곡 중에 하나인 수수. 수수꽃을 많이 닮아 수수꽃 달리는 나무라 하다가 수수꽃다리라는 멋스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더 흔히 만나게 되는 나무는 라일락인데요. 두 나무는 멀리 떨어져서 자란 다른 나무인데 모양새가 무척 닮았어요. 수수꽃다리보다 라일락의 꽃이 더 크고 향기가 훨씬 강한 것이 특징이지만 이 두 나무의 구별은 쉽지 않아요. 라일락은 넓은 잎, 작은 키 나무로 다 자라야 높이가 3, 4m 정도이고 오래되어야 허벅지 굵기 정도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잎은 긴 잎자루를 가지고 있어서 표면이 약간 반질반질하고 거의 완벽한 하트 모양이죠. 라일락의 원예 품종 중에 미스김 라일락이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꽃집에 가시면 미스김 라일락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스김 라일락이 어떤 꽃이냐면요. 해방 직후에 미군에서 원예가로 근무하던 에린 미더가 북한산에서 채집한 우리 토종식물인 털개회나무 씨앗을 가져가서 개량한 라일락인데요. 보통 라일락에 비해서 키가 작고 가지 뻗음이 일정해서 모양 만들기가 좀 쉬워요. 그리고 작은 키에 비해서 짙은 향기가 더 멀리 퍼져나가는 뛰어난 품종이 되었죠. 지금도 꽃시장에 가면 손님들이 많이들 들여가시곤 하는데 우리에게 식물 자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본보기가 아닌가 싶어요. 음악 들려드릴게요.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문세, 결혼해줄래 이승기, 사랑비 김태우가 부릅니다. 라일락 꽃향기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우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위어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기 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
가로수 그늘 밑 그 향이 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살아간 모습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밑 그 향기 나는데 내가 사랑한 그대는 알아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평생을 함께 살래? 우리 둘이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며 나 닮은 아이 하나 너 닮은 아이 하나 낳고 천년만년 아프지 말고 난 살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널 더 좋아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게 좋다고 하던데 내가 더 사랑할게 내가 더 아껴줄게 눈물이 나고 힘이 들 때면 아플 때면 함께 아파할게 평생을 사랑할게 평생을 지켜줄게 너만큼 좋은 사람 만난 걸 감사해 매일 너만 사랑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매일이 행복에 겨워서 괜시리 내일이 기대되는 사람 왜 이리 떨리는 걸까 보고 또 봐도 내겐 제일인 사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들의 생이 다 끝날 때까지 손에 물을 묻혀도 눈에 눈물 절대 안 묻혀 넌 나의 반쪽 가슴 난 너의 반쪽 가슴 되어 숨을 쉬는 그 순간순간 널 사랑해줄게 시간이 지나서 주름이 늘어나도 꼭 지금처럼 너와 나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내가 더 사랑할게 내가 더 아껴줄게 눈물이 나고 힘이 들 때면 아플 때면 함께 아파할게 평생을 사랑할게 평생을 지켜줄게 너만큼 좋은 사람 만난 걸 감사해 매일 너만 사랑하고 싶어 너는 마치 어두웠던 내 삶을 밝혀주는 빛 보글보글지게 소리로 반겨주는 집 메말랐던 내 맘에 내려주는 비 사랑이란 참 의미가 담겨있는 시
하늘이 정해준 운명의 끈 너와 나의 만남은 천생연분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오직 평생 너뿐 내가 더 아껴줄게 눈물이 나고 힘이 들 때면 아플 때면 함께 아파할게 평생을 사랑할게 평생을 지켜줄게 너만큼 좋은 사람 만난 걸 감사해 매일 너만 사랑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줄래 사랑했었던 어떤 네가 떠나간 적 있겠죠 모든 게 내 탓이란 생각이 든 적 있겠죠 나 그래서 잡지 못했죠 이런 아픔쯤은 모두 잊을 수 있을 거라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죠 왜 그런데 잊질 못하죠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 내 맘속 작은 바람이 비가 되어 내려오면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추억이 되살아나고 가슴에 내리면 소중했던 사랑이 떠오르고 내 사랑이 입술에 닿으면 널 사랑해 내게 외치며 비가 내리는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바라던 내가 널 기다려 믿음이라는 열쇠로 사랑의 상자를 열어 사랑이란 기도를 전하는 전화를 걸어 내 맘이 널 찾지 못해도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 내 맘속 작은 바람이 비가 되어 내려오면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추억이 되살아나고 가슴에 내리면 소중했던 사랑이 떠오르고 내 사랑이 입술에 닿으면 널 사랑해 내게 외치며 비가 내리는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바라던 내가 널 기다려 돌아가 그때로 내 삶에 단 한 번 기도했던 대로 이렇게 외치며 사랑비가 내려와 너의 사랑이 나의 눈에 내리면 내 앞에 네가 서 있고 내 뒤에 내리면 네가 다시 사랑을 속삭이고 널 사랑해 내 품에 안으면 또다시 행복해지며 해가 비추는 그 길을 따라 같이 또 걷다 보면 바라던 우리가 서 있어 내게 다시 오라는 기도 한 번 더 꽃잎으로 사랑비를 맞으니 기분이 참 센치해지네요. 봄에 피는 도도한 흰색의 목련으로 이어갈게요.
연꽃처럼 생긴 꽃이 나무에 달린다고 하여서 목련인데요. 찬바람이 채 가시지도 않은 이른 봄에 잎이 돋아나는 것을 기다릴 새도 없이 목련은 어른 주먹만한 흰 꽃을 피워내죠. 여느 봄꽃처럼 자질구레한 꽃을 잔뜩 피우지 않고 가지 꼭대기에 커다랗게 하나씩 올려 피우는 것이 범상치 않게 보이는데 고고한 품격에 비유되는 것은 그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겨울을 나는 모습도 독특한데요. 가지 끝마다 손마디만한 꽃눈이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밍크코트라도 장만한 듯 진한 갈색에 두껍고 부드러운 털에 덮여 있는데 꼭 붓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목필화라고 불러요. 두툼한 외투를 입고 있긴 해도 봄을 느끼는 감각은 매우 예민해서 봄 기운이 막 찾아오려고 할 때쯤이면 벌써 꽃봉오리가 활짝 터지는 것이죠. 이수광의 지복유설에 보면 순천 서남사에는 북향화라는 나무가 있는데 보랏빛 꽃이 필 때 반드시 북쪽을 향하는 까닭에 이렇게 이름 붙였다고 했답니다. 자목련을 말한 것이지만요. 다른 목련 종류도 꽃이 필 즈음 꽃봉오리가 북쪽을 향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눈썰미 있는 사람에게나 들킬 만한 목련의 비밀인데 자세히 관찰하면 겨울 꽃눈의 끝이 북쪽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꽃봉오리의 아랫부분에 남쪽의 따뜻한 햇볕이 먼저 닿으면서 반대편보다 세포 분열이 더 빨리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끝이 북쪽을 향하게 된다는 견해에도 공감이 갑니다. 또 죽은 깨를 없애고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흐르는 것을 낫게 한다고 해서 얼굴에 붓기를 내리게 하고 치통을 먹게 해서 눈을 밝게 한다라고 했어요. 한라산이 고향이고 오늘날 자생지는 거의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주위에 흔히 보이는 목련은 대개가 중국에서 들여온 백목련이에요. 진짜 우리나라 제주도 원산의 목련은 꽃잎이 좁고 얇으며 꽃잎이 뒤로 젖혀질 만큼 활짝 피거든요. 또 목련은 꽃잎 안쪽에 붉은 선이 있고 꽃받침이 뚜렷하게 나뉜 반면에 백목련은 꽃받침이 꽃잎처럼 변해서 뚜렷이 나뉘지 않아요. 다 피어도 반쯤밖에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달라요. 간단하게 구별하면 꽃이 활짝 피면 목련, 반쯤 피면 백목련으로 알고 있어도 될 듯 합니다. 가끔 여러 지자체의 시화가 목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목련과 백목련의 차이를 모르고 시화는 목련이라고 하고 사진은 백목련을 올려놓는 지자체도 많이 있음이 때로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 세종 청취자분들은 세종시의 시화와 시목이 뭔지 알고 계실까 싶은데요. 설마 모르시지는 않으시겠죠. 몰라도 창피하지는 않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면접을 보는데 시화와 시목을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 질문을 했으면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맞췄을 텐데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세종시의 시와 시목이 뭐냐고요? 희망찬 행운의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지역의 상생 발전과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약을 상징하는 복숭아 꽃이랍니다. 그럼 나무는요? 나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 뭘까요? 네, 소나무랍니다. 이건 절대로 비밀이 아닙니다. 세종시의 시목도 소나무니까 이건 비밀 아니에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좋은 날 아이유가 들려드리며 지금까지 여행 2cm 김연아였습니다.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